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슬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설이 코앞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 AI 쪽에서 엄청난 소식이 나타났어요.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소식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이 힘을 합쳐서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어 무려 5천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큰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뭘 주는가 봤더니 앞서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AI주도 장초반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진짜 수혜주는 전력 관련주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전력기기의 수요가 호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하락했던 HD 현대일렉트릭도 그 하락을 잇고 다시 또 5%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상승이 나타났으면 이틀 전에 불안한 차트를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매출은 10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 가입자 수는 4분기 1,890만 명이나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3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 미국 프로풋볼 경기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입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을 기록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랐겠죠. 시간에서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애플은 조금 암담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활활 타올랐지만 애플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월가에서 중국 아이폰 판매 부진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지난번에 한번 쓱 봤었는데요. 비보, 화웨이, 샤오미가 순위권을 차지하고 애플은 15.5%로 4등을 차지했습니다. 4분기만 놓고 봐도 중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3위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AI 기능이 예상보다 느리게 출시되었고 판매량을 늘리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자 애플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엔비디아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또다시 넘겨줬다고 하네요. 이렇게 애플이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죠. 워렌 버핏은 애플을 도대체 왜 팔았을까? 그 이유를 슬슬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엔드투엔드로 간다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조금은 깊은 내용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강한 테마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뭐 약간 뜬구름 잡는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가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매우 큰 테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힘드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현대차가 뭔가 조금 더 강하게 뛰어든다거나 혹은 테슬라 요 두 개 단어가 아마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네요. 이때까지 자율주행은 모듈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한계를 느끼고, 그러니까 테슬라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느낀 다음에 테슬라가 옳음을 인정하고 엔드 투 엔드 원래 테슬라가 사용하던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름분들도 아마도 유튜브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FSD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요. 저보다 더 잘하는 모습까지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은 카메라가 주된 정보 수집기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라이다와 레이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겠죠.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게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다와 레이더 없이 못 쓰는 기업들도 많고 실제로 자율주행 강자 중 하나인 바이두는 라이다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려면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요 두 단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레이다, 라이다 요것도 당연히 포트에 넣긴 넣어야겠지만
그 힘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SDV, 소프트웨어, 카메라 요 단어가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기름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자율주행에는 레이더, 라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대차가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얘기 때문이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 4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도 있고 제가 소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어쨌든 슈어소프트테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SDV라는 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번 겉토양 터트리고 음봉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속 열심히 공부했던 SOS입니다. 이미 바닥부터 3배나 오르는 모습. 라이다 관련된 기업이고 현대차와 GM에 납품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와이팜 어제 등장한 기업인데요. 단독 기사로 올랐습니다. 테슬라로 추정되는 회사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FEM이라는 걸 납품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친구는 라이다가 아니라 레이더 관련 기업인데 모비라이가 4D 이미징 레이더를 크게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한 4개 기업 다 전부 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대장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 다른 기업 중에서 이 친구가 대장이 될 것 같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추운 겨울을 보낸 원전주. 그러나 최근 연속으로 나오는 호재 덕분에 누구보다 뜨거운 1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트럼프의 LNG 사업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BHI가 급등했고요. 국내외 LNG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 가스터빈 시장 진출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쯤이었죠. 그렇게 가라고 막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 잘 안 가고 계엄까지 터지면서 완전 나락으로 가더니 그런데 올해 들어서 결국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하늘을 보면 뭔가 우울해지죠. 그런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좀 유별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써야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 정도라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폐뿐만 아니라 혈관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마스크를 외출 시에는 착용하셔야 되고 외출 후에는 잘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참고해야겠죠. 전기차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금입니다. 일단 올해 최대 보조금을 받는 차는 EV6 한 대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작년 684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6는 690에서 569만 원으로 테슬라 모델 Y는 211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인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 갈수록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무려 20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던 대유, 그 다음에 조광 ILI는 결국 상폐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두 회사는 김우동 대표의 배임 때문에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김 대표와 조광 ILI의 최대 주주이며 조광 ILI는 대유 지분 22%를 소유하고 있어서 같이 정지가 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상폐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거죠. 왼쪽에 보다시피 왼쪽 대유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있을 법한,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법한 그러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주식의 무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분산 투자는 당연히 꼭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우리 사주 청약률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한 LG CNS. 지금 자료 정리할 때 기준으로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아마도 장 끝나고 3개에서 5개 정도 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참여하는 사람이 적네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작년 말 공모주가 박살이 난 이후 아직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고 혹은 LG CNS가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를 봤을 때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 사주는 1년이나 팔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뒤에도 주가가 오를 거를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LG CNS는 82%의 청약률이 나타나며 우리 사주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더본코리아도 35%밖에 안 됐는데 LG CNS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MSCI는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92개 기업이 MSCI에 들어있는데 80개로 대폭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편출될 만한 기업들은 삼성 E&A, GS, 한미약품, LNF, 금호석유, 엔캠 등이 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편입 가능성은 HD 현대미포와 삼양식품인데 아직 둘 다 20% 가까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이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지난 17일 시진핑과 통화하며 틱톡, 대만 펜타닐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 협상이 될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럼프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러운 정책인데요. 미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마약 카르텔이라는 단어와 테러 단체라는 단어의 무게는 확실히 다르겠죠. 그만큼 마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참고로 트럼프는 1기 때도 멕시코와 협력해서 마약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딱히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만 멕시코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정말 많은 말이 나오는 틱톡. 트럼프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고 싶어 한다면 이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다만 앞서 머스크의 틱톡 인수설이 돌았을 때 그때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뭐 지속적으로 주변에서 쿡쿡 찌르다 보면은 없던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설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는 진짜 긴데요. 기름들 뭐하고 보내실 계획인가요? 저는 가족과 만나고 친구들도 좀 보고 일은 또 매일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데 멤버스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집에서 머무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날짜가 길어서 놀러 갈 거라고 생각한 거와 달리 무려 49%는 설 연휴에 그냥 집에서 쉴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 31%가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 당일에는 가족과 친척이 모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43%, 동거 가족끼리만 보낸다라는 응답이 40%로 명절 대이동이라는 단어는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원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개인 카페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봤죠.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커피 3대장이라고 불리는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커피도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판매 가격을 인상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본사에서는 판매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신규 출점을 늘리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편의점처럼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어쨌든 본사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좁은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커피 전문점을 내놓는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이 그 피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매장을 접거나 내놓는 점주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다만 스타벅스는 다르다고 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이 2.28조 원으로 4분기 성적만 따라준다면 커피 전문점에서 처음으로 3조 클럽 달성 이러한 소식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꾸준히 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겠죠. 3월 15일부터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 10월쯤 인상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꽉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 늦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청소년은 100원, 어린이는 50원이 인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정부가 지난 계엄 사태로 흔들리면서 정부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협력했지만 지금이다 라고 외치면서 커피, 제과, 화장품, 지하철 요금 등등 줄 인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올리려면 지금이 기회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